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형 중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는 것은 1번 ELS, 2번 ELW, 3번 CLN, 4번 ETF. 여기서 채무증권은 주로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라고 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하죠. 지분증권은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주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증권은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생결합증권에는 ELS, DLS, 그다음 ELW, ETN 이런 것들이 이자로 시작되는 게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증권예탁증권은 보통 DR이라고 표현하는데 DR, EDR, GDR, KDR 그 GR이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어떤 투자를 하고 타인이 그것을 운영하고 거기서 그 발생한 수익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 투자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증권이 투자계약증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정답은 ETF예요. ETF. 이자로 시작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ETF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요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TF는 이 F가 펀드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수익증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번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2번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 3번 신용연계 파생결합증권, 4번 재연계 파생상품. 일반적으로요,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ELS가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이잖아요. 그리고 그 CLN이라고 해서 CLN 안 썼는데 CLN 크레디트 링크드 노트 해가지고 신용연계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신용연계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재연계 증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CAT 본드라고 합니다. CAT 본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아닙니다. 여기서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은 보통 ELB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생결합 사채, 다시 말하면 채무증권에 속합니다. 채무증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제가 파생결합증권에 들어가는 종류 5가지하고 그다음 제외 대상들 별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선물은 장래시장에서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중요한 말만 좀 빼서 얘기하자면은 선물은 특정 기초자산에 대하여 특정 시점 그러니까 미래 장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의 개념은. 그래서 어떤 나중에 인수도하게 되는 그런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선도, 이건 선물이나 선도나 똑같아요. 이 개념은. 근데 단지 차이는 뭐냐면은 선물은 장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선도는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 말이. 그리고 옵션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특정 기초자산에 대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에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그래서 옵션이라는 것은 인수도하는 게 아니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수합이라는 것은 수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자산에 대해서 미래 일정 기간 동안 그다음 특정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교환하는 거, 요것을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말들은 선물이나 선도는 인수도란 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고, 옵션은 권리 부여하란 말이 들어가면 옵션의 개념, 교환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뭐 수합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선물은 장래 시장에서 기초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게다. 인도,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 장래이니까 선물이죠. 장래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선물이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선도, 선도는 장외시장, 맞죠? 장외시장에서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뭐 약정하는 계약이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다. 권리 부여는 옵션이라고 했죠. 옵션.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도 아니고 증권이죠. 3번 틀렸고, 4번 수합은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수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고 3번이 틀렸죠.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요약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중 각각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금융투자업 중에서요, 중요한 금융투자업 6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꼭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투자 매매업, 두 번째가 투자 중개업, 세 번째가 집합투자업, 네 번째 신탁업, 다섯 번째 투자 자문업, 여섯 번째 투자 일임업. 요 6가지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개념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기억, 니은은 기억은 투자 매매업, 니은은 투자 중개업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투자 매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밑줄 다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매매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매매업하고 투자 중개업의 차이는,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이 시험에 이제 개념 묻는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데, 투자 매매업은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은 투자 매매업, 예를 들어 증권사가 자기 회사의 돈, 고유의 자기 회사 돈 있잖아요. 회사 돈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런 것은 자기의 계산, 증권사 자기의 돈으로 만약 이익이 나면은 계산이라는 것은 손익이라고 보면 돼요. 그 손익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증권사 자기 회사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손익도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타인의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증권회사에서 거래는 하지만은 그것은 증권사 고유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이런 걸 사가지고 거래된 거, 그것은 거기서 손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고객이 가져가죠. 고객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영업을 하는 것은 투자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투자 중개업. 그래서 투자 매매업일 때는 자기의 계산이란 말이 있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투자 중개업이란 것은 반드시 타인의 계산이란 말이 있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자기의 계산으로란 말이 있죠. 니은은 타인의 계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투자 매매업, 니은은 투자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거기 이제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얘기 나와 있고, 집합 투자업, 그것은 집합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집합 투자죠. 한 사람을 집합 투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집합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고, 투자 자문업은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나 어떤 투자 판단에 대한 투자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투자 자문이나 투자 일임을 하는 회사 이름이 뭐 무슨 투자 자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 일임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여기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집합해서 모든 그 투자의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임에 반해서 투자 일임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돈을 구분해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A 투자자, B 투자자가 서로 다르게 운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이고요. 그때 뭐 종합금융투자업이나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 매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투자 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을 요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해야 된다 했죠. 투자 매매업은.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 2번 투자 매매업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할 것을 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매매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3번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어떤 A라는 만약에 뭐 상장사가 있다고 A 상장법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요 회사가 자기 명의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명의로 A 주식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유상증자할 때 주식 발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조금 전에 보면 투자 매매업의 어떤 증권의 발행이 투자 매매업의 하나 형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때는 발행으로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에 투자 매매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살 때마다 투자 매매업 여기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제대로 인가 같은 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음 4번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으로 본다. 이거 틀렸어요.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투자 매매업 적용 배제 사유라고 해서 별도로 투자 매매업 인가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적용 배제 사유라고 나와 있죠. 적용 배제 사유란 게 뭐냐면은 투자 매매업을 하려면은 사실은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되면은 금융위에 인가받지 않고도 이런 투자 매매와 같은 업을 할 수가 있는 것. 업이라기보다는 투자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융위에 인가를 받지 않고도 투자 매매업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